오늘은 암 예방을 위한 조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음식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조리를 하게 되죠. 근데 똑같은 식재료도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항암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정말 우리 몸에 좋은지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먹을지도 중요하다는 거, 오늘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생선은 오래 굽지 말고 레몬을 곁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고등어, 꽁치, 정어리 뭐 이런 이제 등푸른 생선은 좋다고 알고 있죠. 암 예방과 억제 효과가 있는 DHA, EP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가능하면은 신선한 회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합니다. 국물까지 먹을 수 있는 조림도 좋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리법은 뭐냐? 바로 이제 구이인데요. 비린내 때문에 이제 구이를 해 드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지나치게 오래 구우면은 일단은 DHA의 손실이 커집니다. 또 단백질이 탄 부분에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이 좋긴 한데 이것을 구이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굽거나 이러면 DHA가 이제 파괴되고 또 발암물질로까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생선의 살이 타게 되면서. 그래서 생선을 드실 때는 찜이나 회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먹기 직전에 레몬즙을 뿌리면요, 이제 그 비린내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생선의 비린내를 극복해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회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레몬을 뿌렸을 때 또 이제 그 레몬에는 비타민 C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이제 발암을 촉진하는 물질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생선과 레몬 함께 드시면 좋다. 맛적인 측면도 그렇고 항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올리브유, 들기름 등의 종실유를 쓰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을 짜내기 때문에 천연 항산화제가 남아 있어서 생활습관병과 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 뭐 좋은 거 너무 잘 아시죠? 아마도 이제 일부러 아침에 한 숟갈씩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중해 연안 국가의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을 보면요, 미국 여성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올리브유의 항암 효과는 올레산인데요. 올레산은 허셉틴과 같은 유방암 치료제의 효능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 드실 때는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드셔야 됩니다. 그냥 올리브유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착즙,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열을 가하지 않고 이제 짜가지고 이제 만든 그렇게 생산된 올리브유인데요. 항상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자를 확인하시고 올리브유를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반 올리브유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등급의 올리브유가 일반 올리브유에 비해서 그 항산화 성분, 올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려고 먹는 거니까 조금 비싸긴 하겠지만 그런 것을 일부러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식물 자체의 독성이나 첨가물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채소류 이제 먹을 때 걱정되는 게 농약적인 부분이잖아요. 요즘에 뭐 농약 없이는 재배를 거의 못하니까 농약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채소 먹으려다 잘못해서 이제 농약을 먹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농약을 말끔히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감자나 뿌리 채소, 과일을 벗길 때 이제 이 농약적인 부분 때문에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면은 확실히 그 껍질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식물 같은 거 먹을 때요, 채소 같은 거 먹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영양 성분들은요 다 껍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껍질을 다 벗기시면 어떻게 보면 좋은 건 다 버리고 이제 좀 영양분이 좀 부족한 뭐 이제 그런 부분만 먹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농산물 살 때도 이제 유기농을 이제 고르셔야 되는데 유기농 워낙 비싸죠. 또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어요. 유기농이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이게 진짜 유기농일까라는 의심도 사실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기농을 이제 난 믿을 수 없다. 그럼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비싼 돈을 주고 먹기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먹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유방암에 걸리신 분을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깨끗하게 다 나았고 지금 뭐 혈액적이거나 여러 가지 수치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분의 사례를 봤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기는 물에다 식초를 타가지고 3분에서 5분 정도 담궈 놨다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묻어있을지 모르는 영양분이 싹 식혀 간다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뭐 무조건 유기농을 먹자 뭐 이런 것보다도 일반적인 채소나 과일을 깨끗하게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좀 공부하셔서 뭐 시초물도 좋은 방법이고요. 물에 좀 담가놨다가 닦는 것도 좋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농약을 제거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양파와 파에 대한 얘기인데요. 양파와 파는 생으로 조리하거나 살짝만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양파와 파에는 유화 아릴이라든지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식이섬유 뭐 다양한 성분들이 진짜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독특하고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독특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우리한테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게 이제 화합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딜레마긴 해요. 이게 냄새가 강하고 뭔가 독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도저히 그것 때문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생으로 드시긴 하는데 조금 뭐 이것도 이제 당연히 그 성분이 좀 소실되긴 하겠습니다만 찬물에 좀 헹구거나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열을 가하면은 조금 뭐 영양소가 많이 손실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양파를 뭔가 드시는데 거부감이 확실히 줄어드실 거예요. 저도 양파 이제 볶아서 먹다 보면은 불에 가하면은 확실히 그 매운맛이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운맛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성분이 날아간 거기 때문에 뭐 항암 성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안 먹는 것보다는 좋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좀 이제 내가 그럼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의 첨가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부득이 먹어야 한다면은 식품 첨가물을 줄여야 합니다. 이 첨가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 채널에도 있지만 그 안병수 작가님 인터뷰 보시면은 정말 뭐 과자, 껌, 젤리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고요. 뭐 햄, 뭐 젓갈, 어묵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제 확인하셔서 이 첨가물을 가급적 적게 먹거나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공식품 살 때 뭐 보통 이제 보관 때문에 뭐 캔이나 유리에 들어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캔이나 유리에서 가공하는 과정에도 또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통조림 제품을 먹을 때는 체에 걸러서 뜨거운 물을 좀 살짝 끼얹어서 거기 들어있는 첨가물 제거를 하신다든지 뭐 두부 같은 경우도 첨가물이 들어가거든요. 응고제 뭐 이런 것들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조리를 하신다든지 유부나 어묵 종류도 다 들어가요. 이것도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기름기를 제거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가 좀 쇼킹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육류와 햄, 소시지는 부재료를 꼼꼼히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제 햄과 소시지 전형적인 가공식품이죠.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 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소시지를 이제 색도 좋게 하고 보관도 용이하게 하고 뭐 이런 측면에서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쨌거나 소세지나 햄에 거의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이 육류에는요, 아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이 아민은 아질산 이온으로 변하는 질산 이온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채소, 뭐 시금치, 상추, 무, 배추 등과 먹으면은 발암 물질인 니트로소아민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샌드위치를 먹을 때 우리가 뭐 양상추도 넣고 뭐 야채 잔뜩 넣어가지고 뭐 해먹어 먹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이제 섞여가지고 이 앞에서 말했듯이 이 아민이 아질산 이온으로 바뀌어가지고 발암 물질이 니트로소아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좀 햄은 나쁜 건 알고 있는데 이 햄과 몸에 좋다고 생각한 이런 채소 이런 걸 같이 먹었더니 이게 오히려 발암 물질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촉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햄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그래서 뭐 시금치나 무 등을 골고루 섭취하면 항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면서 이게 부대찌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햄 소세지 찌개잖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뭐 각종 야채가 들어간. 야, 이게 부대찌개라는 게 참 정말 맛있긴 한데 영양상 좀 건강에는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공식품이 잔뜩 들어간 이런 이제 음식들은 이제부터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선은 오래 굽지 말고 레몬을 곁들인다. 올리브유를 쓴다. 식품 자체의 독성이나 첨가물을 제거한다. 양파와 파는 생으로 조리하거나 살짝만 익힌다. 생강을 적극 활용한다. 가공식품의 첨가물을 제거한다. 육류와 햄, 소세지는 부재료를 체크한다. 이것들만 지키셔도 우리 몸의 암이 사라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